오늘 미국 주식 튀었죠. 굉장히 오래간만에 주식은 튀고 국제금리는 떨어지고 그런 상황인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지금 주식 살 때인지 이런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서학개미 엄청나죠. 지금 1월 해외 증권 투자 사상 최고다. 왜 해외로 갔어요? 코스피가 이러고 있으니까. 2월에는 또 최대죠. 전월 대비 35% 증가, 더 최대됐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투기 광풍이 불고 있죠. 투자로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거의 투기급이죠. 그러면서 매번 가격이 떨어지면 저평가다, 그러면서 비투족들 이야기 계속 나오고 비투할 때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미국 주식도 사실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경상수지 뭐 70억 달러 9개월째 흑자다, 뭐 잘 사시는 분들도 있겠고 그러겠죠. 그래서 계속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더라. 그리고 자꾸 샀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수 결제액과 매도 결제액 합계니까 팔았다일 수도 있죠. 그런데 자꾸 샀다, 해외 주식 사라, 해외 주식은 우리 증권에서, 우리 증권이라는 데가 있나요? 그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나의 증권에서,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지금 떨어지니까 더 샀대요. 왜? 요즘에 매번 떨어지면 저평가다. 그래서 저번에도 그런 투자법 있었죠. 친구가 잃으면은 그걸 산다, 그런 투자법 이야기 나왔었죠. 그러니까 무조건 저평가,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뭐 얼마 전에는 테슬라가 600달러 무너지고, 그렇지만 4억 달러 더 샀다. 테슬라 가장 많이 샀죠. 그러면서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에 나섰다. 이번에 이분들은 이익을 좀 보셨을 겁니다.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사람들 보면 다 누구예요? 3분의 2는 2030이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 주식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2030이다. 우리나라는 2030이 투기 심리가 가장 심하죠. 한탕주의가 심하고. 왜? 우선은 금리 떨어지면서부터 계속 뭐 영끌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집값 너무 오르니까 나는 평생 집을 못 사겠구나, 근로소득으로는. 그러니까 주식으로 갈아타서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언제 많았어요? 이때보다 이때 많았죠. 그러다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당하신 분들 꽤 많죠. 이제 중독 증세까지 나타나고 있다. 왜 중독이 나타나느냐? 투자의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독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번 사람은, 도박하면은 어때요? 좀 딴 사람들은 계속 도박하게 되죠. 그래서 베팅이 커지고, 잃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가죠. 좋은 공부했다, 안 해. 이거 아니면은 본전 생각나서 베팅 금액을 높인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도박적으로 하게 되면은 한 방에 다 날아가는 수가 있으니까 항상 투자할 때는 공부하셔야 되고 분산 투자해야 되죠, 사실상. 그리고 비투하면 안 되고, 요런 부분은 늘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테슬라가 20% 폭등했다고 합니다. 애플도 4%. 그러면서 기술주들이 반등했다. 이 기술주에 힘입어서 S&P든 나스닥이든 엄청나게 폭등했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올랐더라. 오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이 뭐예요? 국채 수익률 하락이죠.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 왜 기술주가 오를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국채 수익률이 곧 뭐를 반영해요? 시중금리를 반영할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니까 유동성 유입이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권시장의 매력이 떨어지죠.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일단은 그걸 샀을 때 수익이 올라가든가, 아니면은 수익률이 높아졌으니까 그만큼 채권 가격이 떨어져 있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상황이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기술주들이 대출이 많죠. 단기 대출을 많이 받는다. 들어가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따라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기술주의 회사 자체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위험해질 수 있는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반대로 회사 자체에 유리해지게 되는 거니까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몰린 거죠. 자, 근데 보면 뭐 때문에 떨어졌어요? 3년물 입찰 흥행에 응찰률이 2.69배 나왔다. 3년물 입찰 실시했는데 내일이면 10년물 입찰 들어가죠. 요것도 응찰률이 높게 되면은 국채 수익률은 단기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 일부 조정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요거는 조금 무리지 않느냐, 위험하지 않느냐. 폭등한 이유가 뭐예요? 국채금리가 1.6 넘었었는데 장중 1.5 초중반대에서 꾸준히 움직였다 라고 했죠. 3년물 이상 만기가 긴 국채들이 다 떨어졌더라. 분명히 7년물 국채 때는 오히려 응찰률이 낮아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는데 3년물 때는 응찰률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국채를 사면서 국채금리가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국채 수익률이나 금리 이런 것들은 뭐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물가 상승. 그런데 경제가 10%까지 성장 가능하다고 하죠, 1분기에. 물론 이게 기저효과가 있어서 올라가는 것이긴 하지만
성장이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물가나 금리는 따라서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성장률은 높은데 뭐가 문제예요? 실업률도 높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건 올라가는데 여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특히 접객업 같은 경우는 15.9%나 실업률이 높아졌다. 즉 경기가 살아나는 지표들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이 따라서 일어날 것이지만 반대로 실질적으로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 지표만 나온 거지 회복된 건 아니죠. 돈 풀어서 살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국채금리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아직 부양책도 제대로 안 나왔고 국채를 찍어서 부양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국채를 그렇게 대량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익률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국채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런데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해요. 초저금리 기조 유지할 것. 초저금리 기조 유지 왜 해요? 실업률이 높으니까. 실물 경기가 살아난 거다 아니다? 살아난 게 아니다. 단지 지표상으로 기업들이 이제 슬슬 살아나고 있는 이 정도지. 진짜로 실물 경기가 살아나려면 완전 고용 돼야 되죠. 완전 고용이 실업률 0%가 아니라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돌아가는 완전 고용이 돼야 경기가 제대로 살아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금리 유지한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초저금리라고 계속 우겨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전문가란 작자들 나와서 뭐라 그래요. 기준금리가 미국이 안 올리니까 우리나라도 안 올릴 것이고 따라서 시중금리 영향받는 것은 시중금리 뭐 조금 오르고 있다고 해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런데 커요 안 커요? 거의 지금 3월 수준까지 다 올라갔는데 시중금리가. 그런데 그냥 안 클 것. 지표는 안 보여주고 아몰랑 그냥 무조건 안 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국채금리는 이미 코로나 이전 시장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요. 실제 실업률 10%고 한 명은 완전 고용 상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로 엇갈리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엇갈린다는 소리는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미지수다. 그런데 자산시장에 거품이 껴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리플레이션 단계라고 하죠. 그런 단계였으니까 계속 자산시장 거품만 쌓이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확 인플레이션 시대로 가든가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져서 디플레이션 시대로 가든가 자산시장에 거품이 낀 상황에서는 그때는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파월은 럼프 형태처럼 여러 가지 방면에서 부양책을 쓸 생각이 없다. 뭐만 할 거다? 1조 9천억 달러? 이거 부양책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국고채금리 우리나라 2% 돌파하고 그 다음에 미국 1.6% 돌파한 이유가 뭐예요? 파월이 뭔가 좀 말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국채금리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위험자산 가격 떨어지고 국채금리 올라갔다. 여기서 부양책 아직 시행 안 했죠? 이거 국채 발행으로 해서 국채금리 더 올릴 효과이고 그 다음에 국채금리는 두고 있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그대로 낮춰놓되 국채금리로 인해서 시중금리 올라가는 거 그냥 두고 보겠다는 거죠. 경기가 살아나면서 금리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국채금리 떨어졌을 때 뭐하고 있어요? 공매도 들어가고 있죠. 공매도랑 없는데 매도하는 거죠. 주식이랑 똑같이 보면 되죠. 여기 내가 공매도 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은 국채니까 채권자겠죠. 채권자에게서 채권을 빌려서 일단 팔고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 사서 채권과 수수료를 돌려주는 것이다. 즉 예를 들어서 한 10달러에 빌려가지고 요거를 10달러에 팔아서 나중에 한 9달러 뭐 8달러 이 정도는 돼야 수익을 보는 거니까 떨어질 것에 베팅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국채 공매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국채 가격이 떨어질 것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국채 금리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국채 금리가 잠깐 조정받은 것은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경고 그 전부터 계속 들어갔죠. 먼 거 누구예요? 버핏 오른팔. 예전에 닷컴 버블 때 우리는 닷컴 버블 때 IT주에 투자 안 합니다 라고 버핏이 이야기할 때 옆에 있던 사람이 먼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둘 다 미친 짓이라고 하죠. 이런 거 폭등하는 거. 왜? 버핏이든 먼 거든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들이죠. 가치에 맞게 올라간 게 아니라 심리, 투기 심리에 몰려서 올라간 거다. 비트코인은 예측 불가능이죠. 거의. 그냥 유동성 막 들어오면 오르는 거고 유동성 쭉 빠지면 떨어지는 거고. 테슬라 역시도 머스크 자체가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사댔으니 빅쇼트 주인공 마이클 버리도 90% 폭락 가능. 이만 맞춘 사람이죠. 저 사람이 하자마자 바로 떨어졌느냐? 그렇진 않았죠. 일단은
기득권들이 다 빼먹을 만큼 빼먹고 나서 그 다음에 떨어지긴 하는데 그만큼 위험한 주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붕괴 경고하고 있고, 즉 지금 굉장히 미국 주식의 버블이 위험하다 라고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레이 달리오도 마찬가지였고, 태반이 도박꾼이다, 도박처럼 하고 있다, 아까 이야기했죠. 왜 중독돼요? 도박처럼 하고 있으니까. 결론, 일단은 미국 기업 경기는 좀 활성화되고 있죠. 다만 아직도 실업률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가 완벽히 살아난 것은 아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산시장이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조정받다가 다시 급등했죠. 이 급등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국채금리 하락 때문이다. 그런데 국채금리는 여러 시각으로 봐도 굉장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자산시장은 또 떨어지겠죠. 근데 자산시장에 거품이 크다고 경고를 하고 있다. 즉 실물경기 침체됐는데 자산시장 거품이 꼈을 때 언제였어요? 미국 같으면 1929년 경제대공황 직전에 실물경기 침체돼서 노동자들은 얼마 못 버는데 주가는 엄청나게 튀었다. 이게 세계 경제대공황 때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확 무너졌다. 그 뒤에 미국에 굉장히 오랜 침체가 왔었죠. 그런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데 떨어지면은 더 사자 하다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정통으로 잡을 수가 있다. 이런 점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부하고, 물론 이번처럼 테슬라로 돈 버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항상 공부하고 해라. 저평가니까 무조건 사자, 이런 도박 같은 마인드로는 위험해지고 있는 미국 자산시장에 한 번에 내 돈이 날아갈 수가 있더라. 평생 모은 자산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